오늘 발표된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주들 과연 지금 사도 될지 혹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관심주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10년 만에 전분기 대비 상승률 최대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3분기 GDP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결과물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전분기 대비라는 거예요. 전분기 대비해도 상승률이 최대치다. 무려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걸 믿고 투자해도 될까? 오늘 관련주들도 좋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가 11%가 늘었는데 자동차가 23%가 늘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실제 미국에서도 거의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약간 70%에서 80%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도 경기가 살아나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저는 이 지표를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지표를 바라볼 때는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돼요. 이 자동차라는 산업도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팔리는 달이 있고 덜 팔리는 달이 있고요. 세일을 때리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그냥 평타만 치는 달도 있고 이 산업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분기별 어떤 자료들을 비교할 때 특히 실적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분기 대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였고 다음 분기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호실적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전분기보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악의 수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뭐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신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2분기에 저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면 언제예요? 4, 5, 6월 달입니다. 4, 5, 6월 달 어땠어요? 3월 달에 워낙에 다 증시가 폭락하다 보니까 4, 5, 6월 달 증시 되게 좋았잖아요. 그게 7월, 8월 달까지 이어졌었죠. 그 분위기가.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추석 전후로 9월, 10월이 지금 영 상태가 너무 안 좋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다들 이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 다음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3분기 좋았던 그런 수치들이 지금 지난번 2분기 때 너무나 어려웠을 때 그때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벌써 기관들이 물량을 좀 빼고 있고 증시가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증시 방어 잘 해주었었던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종목에 좀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보다도 장사를 더 잘했다니까. 그죠?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랑 뭐 등등도 생각이 나지만 현대기아차 너무 장사를 잘했어요. 주가 한번 잠깐 보고 오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제 현대차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요. 현대차 엄청납니다. 삼성전자보다 이 상승 탄력이 더 크죠. 지금 여기 주봉 차트로 보면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자, 보세요. 작년 이맘때쯤, 작년 한 10월달 정도면은 이때였습니다. 가격 뭐 12만원 정도인데요. 19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실적이 잘 나왔고 위험한 구간을 잘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현재 구간은 약간 오버슈팅의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이거를 수급을 통해 잠시 후 보여드릴 거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무려 기아차가 10%가 올라갔어요. 제가 기아차가 하루에 10% 올라가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꺾여버리고 하기 때문에 진짜 보기 드문 진귀한 광경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그죠? 신고가가 나왔죠. 53,000원. 근데 현재 구간은 과연 기분 좋게만 볼 수 있는가? 물론 저는 성장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막 상당히 높게 부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고 중간에 조정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스트레이트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 너무나 좋고
좁은 내용도 너무나 많은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부연 설명이 많이 붙었어요. 뭐냐면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적자가 나왔다. 근데 뭐지?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엔진들, 뭐 세타 엔진, 감마 엔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엔진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좀 한 거예요. 수리 비용, AS 리콜 비용을 좀 미리 선반영을 해가지고 회계장부에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1조 원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조 원 적자 처리하겠다. 그런데도 그래서 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흑자가 나왔을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이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래서 굉장히 인지도도 좀 좋아지고 있고 신뢰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4분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그 순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순위를 보면은 2019년도에 6위였어요. 근데 올해 4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독일, 뭐 이런 데들, 독일, 그리고 인도, 다 지금 막 멕시코, 다 지금 다운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4위래요, 지금. 그만큼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고 4분기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우리는 위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주가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대형주는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정석이에요. 이번에 사실 실적이 적자가 나왔다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사실 뜯어보면 흑자나 다름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적자로 해석해야 되나 흑자로 해석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일단 호재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호재라면은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잠깐만 즐기고 나올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역사적으로 주가가 안 올라왔으면 모를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장기 투자자, 나는 이거를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또는 나는 배당받으면서 계속 투자할 거야. 그러신 분들은 해당되진 않지만 단기 투자자, 나는 조금만 주가가 빠져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는 거 팔고 나중에 다시 빠지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파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항상 대형주의 경우는 호재 나올 때가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나온 거나 다름이 없고 또 이번에 보조지표 같은 것들, 어떤 그런 경기지표 같은 것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기아차 너무 좋지만 이제는 매도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일 파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천천히 분할 매도로 팔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지표는 바로 이건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었죠? 이제 수급입니다. 현대차의 누적 수급인데요. 조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수치들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한 달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샀을까? 이 누적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 40만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죠. 그리고 제일 큰 파란색은 뭐예요? 여기 있네요. 연기금이네요. 그러면 현대차라는 종목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럼 시간을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8월부터 누적으로 볼까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제일 숫자가 크고 연기금이 제일 크네요. 그럼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제일 많이 샀고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팔았네요. 자, 7월까지 좀 더 늘려보니까 숫자가 더 커졌어요. 개인이 진짜 많이 샀고 연기금이 여전히 제일 많이 팔고 있고 6월로 가도 수치는 비슷합니다. 5월로 가도 마찬가지고 이 수치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4월도 마찬가지예요. 3월도 마찬가지고 2월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올해 1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이전은 뭐 빼고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 이 현대차라는 주식을 이끈 주체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동학개미들이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한 동학개미들이 이걸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사이에 기관들도 거래를 많이 했지만 기관들은 들어갔다 나갔다가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3월달 바닥 대비 지금 달라진 거는 이 현대차에 대해서 신용잔고가
그 전에 비해서 코로나 바닥 때 대비해서 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니까 신용으로 이 현대차를 사신 개미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3일째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일째 우리 동학 개미들은 물량을 좀 팔고 있는 상태이고요.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단타 놀이라고 깨작깨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우리 현대차를 이끌었던 큰손 동학 개미들이 나간다면 분명 이거는 그 3억 원이라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종목을 신용으로 써가지고 크게 들고 있는 큰손이라고 한다면 3억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손들이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얼마만큼 날지 뭐 20만 원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19만 원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이번 상승을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좀 더 밀리는 구간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면 좋겠죠. 이거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똑같아요. 수급을 살펴보시면 현대기아차가 뭐 같은 회사 아니랄까봐 상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기아차 두 개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 쪽이 조금 심하고 요거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는 편이에요. 8월, 7월. 그러니까 현대차가 조금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아차가 좀 그래도 그나마 수급이 좀 좋은 편인데 기아차도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3분기 수출 GDP 수출 수준을 봤을 때 작년 3분기죠. 작년 3분기 대비 올해는 더 못했어요. 근데 지금 GDP는 전분기보다 잘한 거예요. 좀 혼란스럽게 죄송한데요. 전분기보다는 잘했고 전년보다는 못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가겠지만 지금은 짧게 보시는 분들께는 그렇다면은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하면 안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대 기아차를 이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갈 만한 종목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자, 제가 현대차를 보고 이제 불안한 요소를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이제 수급이다.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고 큰 손들이 떠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적어드린 현대모비스와 만도라는 기업은 어떨까요? 이 두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면서 실제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작년 12월 때보다도 주가가 못 올라간 상태예요. 현대모비스 이런 상태입니다. 뭔가 이 매물대를 뚫고 나면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수급을 보시더라도 아주 그냥 기관들이 신나게 산 흔적이 보입니다. 현대모비스고요. 지난 3월 달부터 누적으로 봤을 때 야, 기관도 엄청 샀어요. 그동안 기관들은 수익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물량 늘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한 달치로 보게 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보게 되면은 누가 제일 많이 샀냐면 연기금이 제일 많이 샀어요. 기타 부분도 그만큼 샀네요. 개인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빠져나간 개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우 답답해, 이거 언제 가? 아우 답답해, 나 그냥 팔아야겠다. 적당히 파시고 아마 변동성이 큰 걸로 갈아타셨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도 역시도 마찬가지 차트는 비슷한데요. 그죠? 만도도 이 지나친 저평가 구간을 과연 오래 넘어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괜찮은 흐름 같죠? 한참 잘 나갈 때 그래도 거의 뭐 7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그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 자동차 업종은 오케이, 좋다. 근데 현대기아차는 조금 이제 고평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가 좋으냐? 첫 번째,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차랑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원래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차량 전장 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원래 내연기관 부품은 이미 현대모비스 말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강국이라서 굉장히 많은 데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랑 차별화가 필요한데 그동안 현대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현대모비스 쪽으로. 그래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이 플랫폼식의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차 모듈식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랫폼 방식의 전기차다. 그러니까 하부랑 배터리랑 아예 그냥 올 패키지로 나오고 그냥 뚜껑만 씌우면 자동차가 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 자동차 시대가 열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는 모비스가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다. 얘네가 뭐 현대 것만 만들겠어요? 그냥 다른 브랜드 그냥 이쁜 차 갖다 껍데기 씌워서 이렇게 OEM 방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시대가 되면은 이 전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잘 나갈 거라는 거예요. 얘네는 그거 한 가지에 올인이 되어 있는,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사업 막 여기저기 막 벌려져 있어가지고 안 되는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모비스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는 만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만도의 경우는 현대 모비스와 경쟁 구도입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현대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만도에서 현대 모비스 쪽으로 자율주행차, 우리 에이다스라는 거 아니죠? ADAS, 에이다스,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에이다스 장비를 만도가 만들어서 모비스에 납품했었어요. 그 현대차에 사용이 됐었는데,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겠다. 그래서 점점 모비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만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와 만도는 어찌 보면 경쟁 구도였었고, 원래는 만도가 기술이 더 좋았기 때문에 현대랑 같이 협력을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도는 모비스랑, 현대 모비스랑 어떤 것들이 특장점이 있을까? 만도는 네이버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 랩스와 손을 잡고, 현재 네이버 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축적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 랩스와 손을 잡고 현재 자율주행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현대보다 더 먼저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을 먼저 테스트를 마쳤어요. 도로주행을 마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저는 꿀리지 않다고 봐요. 이 두 회사의 장점은 차량 전장 부품이다, 자율주행차다 라는 부분을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이 만도라는 기업을 보시면 이 대주주 라인을 보니까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정몽원 아저씨 이름이 좀 보이고요. 한라홀딩스 이름은 좀 보이죠? 네, 만도는 이제 한라 계열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라, 정몽원 아저씨 이름이 좀 보이죠? 한라라는 종목은 뭐 자동차 회사는 아닙니다만, 저런 자회사의 값어치 때문에 이런 한라도,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삼성물산 비롯해서 어떤 건설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라라는 회사 저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한라 홀딩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자회사의 효과, 그리고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기아차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 계좌에 또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많은 댓글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